제목 국가자본주의와 트럼프, 경제대 공황을 막는 방파제인가, 새로운 괴물의 탄생인가. 오프닝 10월의 충격, 다시 흔들리는 세계. 10월 10일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S&P 500은 2.7%, 나스닥은 3.6% 하락. 트럼프의 한마디, 11월 1일부터 중국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조치에 대한 맞불 선언이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전 세계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달러 강세, 원자재 급락, 기술주 폭락, 그리고 시장의 시선은 두 곳으로 향했습니다. 첫째,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미중 정상 간 회동에서 휴전의 손짓이 나올 수 있을까? 둘째, 10월 29일 FOMC 회의,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둔화에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물가 안정에 집중하며 긴축을 유지할 것인가? 무역, 금리, 지정학 모든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더 거대한 흐름, 바로 국가자본주의의 부상이라는 시대적 전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던진 관세의 칼날은 단순한 전쟁의 재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 경제의 종언, 그리고 국가자본주의의 귀환을 알리는 종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원문의 핵심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흐름으로 다듬은 버전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내 미국 증시의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와 시진핑 간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면서 미국 증시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특히 국가자본주의 시대에는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의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 만큼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한층 더 냉철해야 합니다. 이번 단기 조정이 끝난 뒤 만약 정책적 완화와 경기 회복 기대가 맞물린다면 다가올 크리스마스 랠리를 기대해 볼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관보다 신중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트럼프 시장을 통제한 국가.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자유시장주의의 해체자, 그리고 국가자본주의의 촉발자입니다. 그의 경제관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시장 마켓은 수단일 뿐, 목적은 미국 아메리카이다. 그는 시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자율보다, 국가의 의지, 경쟁의 자유보다, 국익의 우선, 글로벌 협력보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택했습니다. 관세, 보조금, 제재, 수출 통제, 그의 모든 정책은 경제의 무기와 이코노믹 웨포나이제이션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 아메리칸 스테이트 캐피털리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국가자본주의 세계를 뒤흔든 새로운 질서. 이제 경제는 더 이상 시장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본의 엔진을 쥐고 전략 산업을 보호하며 기술, 에너지, 금융을 국가의 전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오늘은 국가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각국의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볼까요?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의 논리보다는 국가 주도의 산업계획을 앞세워 왔습니다.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1대1로 정책이 대표적이죠. 첨단 산업과 물류 네트워크를 국가가 직접 설계하면서 필요한 자원은 무기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된 자본주의입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곡물, 그리고 무기 수출을 국가 안보와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며 자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 정책을 넘어 에너지 전쟁이 된 셈이죠. 이제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연합이은 최근 유럽 주권 유러피언 사브런티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산업보조금 경쟁 속에서 유럽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보조금을 늘리고 탄소국 경조정제처럼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식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한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보조금과 관세무기를 결합한 전략을 펼치고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CHIPS 액트가 대표적입니다. 겉으로는 시장과 자유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돈을 풀고 관세로 경쟁국을 압박하는 미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네 나라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시장의 자율성보다 국가의 통제력을 앞세우는 흐름, 이게 바로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질서, 국가자본주의 시대의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이 흐름을 정치화했고
바이든은 그 구조를 제도화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시장 경제의 종언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인물 국가자본주의 시대를 현실로 만든 기폭제입니다. 상고찰 국가자본주의는 경제대 공황을 막고 있는가?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통제 경제적 흐름이 과연 대공황을 막는 방패인가?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입니다. 단기적 붕괴는 막는다. 팬데믹 전쟁, 무역 전쟁 속에서도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재정 투입과 산업 통제를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공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즉 시장 붕괴 대신 가짜 안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왜곡과 부채가 누적된다. 모든 위기를 국가가 구제한다면 자본주의의 자정 능력은 사라집니다. 기업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생존하지 못하고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정치로 움직입니다. 대공황 대신 장기 침체의 늪이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위기를 지연시킬 뿐 해소하지 않는다. 국가자본주의는 연명하는 체제, 버티는 경제입니다. 언젠가 부채와 생산성의 벽에 부딪히면 그 충격은 시장 붕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붕괴로 돌아올 것입니다. 클로징 괴물이 된 세계, 괴물이 된 우리. 이제 우리는 시장의 시대를 떠나 국가의 시대, 정치가 자본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체제의 이름은 국가자본주의, 그 얼굴은 트럼프,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트럼프를 비난하며 괴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그 괴물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트럼프가 괴물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괴물이며 우리 또한 괴물이라는 방증입니다. 시장 대신 국가를, 경쟁 대신 보호를, 책임 대신 구제를 택한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국가자본주의는 지금 세계 경제의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언제 무기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트럼프 이후의 세계 괴물과 공존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얼굴입니다. 10월 2일과 10일 외국인은 선물 1만 3천 계약, 순매도 현물 4조 1,700억 원 순매수로 기록적인 포지션을 형성했습니다. 즉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위험을 정교하게 해지한 것입니다. 이는 3,6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단기 고점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증시 급락과 맞물리며 국내 시장 역시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또 한 번의 증시 폭발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영무 경제톡,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